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에 저희가 그동안 몇 번 언급했던 내용이 보도가 돼서 데이터는 제가 업데이트는 한 달치를 못했지만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뭐랄까 뉴스에서도 이제는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변동금리로 몰려가는 대출자들, 영털과 벼락빚거지의 시대. 뉴시스 기사입니다. 영털은 영혼까지 털린다 라는 약간 영끌의 상대적인 말이고, 벼락빚거지는 벼락거지의 그 조롱 섞인 말을 상대적으로 우리 구독자, 엘리엇 구독자분인 회원님께서 만든 용어입니다. 영털은 제가 만들었고요. 영원한 개털이 아니고 영혼까지 털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뉴스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네, 뉴스가 상당히 길어요. 네, 이렇게 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볼게요. 그래프가 중요해서 그래요. 조금 줄여야겠네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키보드 잘못 쳤네. 네, 워낙 기사가 길어가지고. 네, 변동금리로 몰려가는 대출자들, 금리 급등 쇼크 우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은요, 고정대출, 대출 금리 격차가 1.14%포인트로 확대가 됐대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격차는 커졌다. 은행채 5년물이 3개월물보다 빨리 오른 영향.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냐면요, 그 금리가 상승할 때 사람들이 빨리 고정금리로 못 갈아타게 고정금리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정금리가 좋은 줄 알지만 변동금리에 비해서 당장 금리가 높으니까 변동금리로 안 갈아타고, 아니, 고정금리로 안 갈아타고 변동금리로 하는 거예요. 일단 당장 싸니까 더 1% 이상 싸니까 1%면 큰 차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단기간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대출 받는데 2, 3년 있다가 이게 변동금리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 격차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 그러면 진짜 벼락빚거지가 되는 거고 영털이 되는 거예요. 요 차트를 잠깐 볼게요. 밑에 내용은 요약한 거로 그냥 가름할게요. 요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존의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랑 신규로 받는 사람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규로 이제 받았어.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받은 게 기존 잔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규 취급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잔액 기준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 올라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규 취급액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얘도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는 잔액이 되잖아요. 여기서 신규가 여기서는 잔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서의 신규가 여기서의 잔액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갈 때는 여기서의 신규가 지나고 나면 여기서의 잔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죠. 꼭 이동평균선 그런 개념이에요. 요거를 장기적으로 차트를 제가 그려놓은 걸 나중에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요, 이번에 코로나 금리 상승하기 전에 이때 잘 보시면요, 50%가 안 됐죠. 49.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그동안 계속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반반 치킨이었단 말이에요. 고정금리 반, 변동금리 반. 근데 지금은 80%가 넘어요.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게 81.4거든요. 근데 거기가 조금 0.3% 줄었는데 그래도 80%가 넘잖아요. 50%가 안 되던 게. 이제 문제는 10명 중에 8명이 금리 올라가면 그대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고정금리라도 영원한 고정금리 아니죠? 여러분들 약관 밑에 쭉 가나다랗게 보면은 5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변동금리로 바뀔 수 있고, 그 전에도 아마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약관에 따라 다른데,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30년 대출 받았다고 해서 30년 동안 변동금리 아니에요. 보통 5년이에요. 5년. 아마 금융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은 뭐 금융채 5년 변동금리 이렇게 설정하는 기준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결과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차트를 좀 보고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젊은 친구들 30대들 저랑 같은 또래지만 저 31살이고 싶은 사람이지만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거는 여기 9.5% 최근에 발표했던 중국의 PPI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PPI 엄청 올라가죠. 8.3%. 그다음에 우리 PPI는 아직 발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CPI가 여기 있어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니까 CPI에 비해서는 작지만 2.6%면 엄청 큰 거잖아요. 뭐 8%, 9%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중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고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만 확대해 볼게요. 잠깐 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는 파란 거 있죠? 요 파란 게 지금 소비자 물가만 따로 떼어놔 보면 이제 약간 높였어요. 높였는데 지금 8월 달까지는 인덱스가 팍 치고 올라갔어요. 9월 달도 팍 치고 올라갈 거로 전 예상이 돼요. 왜냐면 과거에 8, 9월 달이 항상 그 명절 연휴, 추석 연휴 전이라서 금리가 항상 급등하는 기간이다. 그 이후에 조금씩 조정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번 9월 달도 팍 치고 올라갈, 즉 2.6%는 넘을 거, 2.6%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문제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여기 10월 달이 꺾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왜냐면 그 작년에도 꺾였고 재작년에도 조금밖에 안 올랐고 3년 전에는 꺾였고. 그런데 그 작년, 왜냐면 전년 동월, 여기 이거는 지금 전년 동월비잖아요. 전년 동월비는 그 요번 10월 달이 조금 꺾이고 작년 10월 달은 많이 꺾였거든요.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고 분모는 조금 작아지니까 얘가 탁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아마 거의 지금 2.6%인데 2.7%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2일 날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고 10월 12일 날 그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절 효과. 전년 동월비의 계절 효과. 왜? 지금 엘리엇이 주장하는 거는 8월달, 9월달 많이 오른다며. 근데 계속 2.6이야. 근데 왜 10월달은 떨어진다며. 근데 왜 치고 올라가? 그게 기저효과라니까요. 1년 전에 10월달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떨어지면요 얘가 팍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8월달에 팍 치고 올라갔죠 여기. 근데 작년에도 팍 치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때나 또 오른 8월달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때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얘가 같이 2.62 정도를 유지한 거예요. 그 배경을 아시고요. 지금 금리 얘기하려고 지금 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가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코픽스 금리가 요번에 조금 올랐죠? 그 15일날 발표하는 거. 근데 다음 달 15일날 발표하는 거는 상당히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달 그저께 발표한 거는 8월 26일 금통이 열리긴 이후에 데이터는 4일밖에 반영이 안 되고 25일 동안의 데이터가 반영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이제 9월 달은 10월 15일 날 발표하는 거는 많이 오를 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8월 26일 금통이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자, 여기서 지금 금리는 이 상태고 제가 5번 정도 올린다는 시뮬레이션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전전에 봤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2.6%까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가 상승기에 금리를 올린다. 이때도 그랬다. 이때도 물가 상승기에 금리 올렸다. 왜? 미국이 안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이 안 올리고 있어요. 언제 올릴지도 몰라. 뭐 2년 안에 뭐 올린다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안 올릴 때 올린 사례는 물가 때문에 올린 거다. 다른 두 번째 2005년도에 올릴 때나 2018년도에 올릴 때는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됐지만 미국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올린 거거든요. 그때는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어.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근데 이번에 올리는 요 사이클은 2010년대 2009년 이후에 2010년이구나. 2010년 이후에 올렸던 금리 상승기에 아파트값 하락한 그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아파트값이 올라주면 대출을 받아도 젊은 친구들은 괜찮은데 아파트값이 하락해버리면 이자는 이대로 갖고 자기 투자 금액은 투자 금액대로 손해보는 거라고요. 자, 지금 여기 좀 전에 봤던 고정금리 비중과 변동금리 비중, 요게 초록색이 초록색이 신규가 아니로 잔액 기준 변동 금리 비중이고요. 요 빨간색이
예, 이게 지금 80% 넘었다 그랬잖아요. 80%, 81% 정도. 여기가 50%예요. 50%에서 이만큼 오른 거예요. 거의 몇 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과거에도 과거에 한 2011년 요 정도 수준까지,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한 2013년 정도 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금융채 5년이 더 빨리 올라가고 금융채 3년이 늦게 올라가면은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가격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하고 싶어도 너무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변동금리를 받는 거예요. 당장은 싸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81%도 마친 게 아니라 82%, 83%, 85%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이를 본다면.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금리 올렸죠. 우리 금리 0.25 올렸어요. 지금 멕시코 올리고요. 칠레 올리고, 브라질 올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올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올린 게 터키 올리고요. 근데 이 나라들이 말고도 좀 올린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는 앞으로 전 세계가 동조화해 갖고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자기 어떤 수입 상환 능력 이거에 오버해 갖고 하는 영끌 진짜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진짜 제목처럼 영털되고 벼락 비꺼지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98년 IMF 때부터 2006년 말 버블7까지 8년 5개월 동안 오를 당시에 금리가 빠졌다가 오른 거랑 지금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지금 8년 7개월 기간도 한 2달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장기간 오른 거. 근데 지금도 금리가 빠졌다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를 때 버블7도 계속 올랐어. 아, 괜찮아. 금리 올라도 괜찮아. 그렇게 올랐다니까. 근데 계속 오르니까 못 버틴 거예요, 얘가. 지금도 금리 한 1년 넘게 오르고 있죠? 시중금리.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안 오른 거지, 시중금리는 그동안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금리 올라도 괜찮아 하고서 계속 아파트 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계속 올라버리면 못 버티고 빠진다니까. 이것 2006년 말 2007년도처럼 버블7 무너질 때처럼. 물론 노도강은 뒤늦게 나중에 올랐죠. 근데 이번 국면은 버블7 국면이랑 다르게 버블7 때는 노도강 금강구가 한 3년 정도 늦게 못 오르다가 오른 거고, 지금은 노도강이랑 강남구랑 다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그 당시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남 3구나 노도강이나 거의 고점은 비슷한 시기에 칠 것 같아요. 2006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한 1, 2년 정도의 텀을 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면이 지금 8년 7개월 오른 게 8년 5개월 올랐던 2006년 말과 그다음에 4년 올랐던 91년 5월달 이때랑 상당히 비슷한데, 요 패턴을 좀 따라갈, 그러니까 4파의 조정과 2파의 조정을 약간 혼합된 그런 형태의 조정이 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 관리 좀 잘 하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시스 기사를 가지고 변동금리로 몰려가는 대출자들 점점점 해갖고 금리 상승기는 타격이 클 것이다 라는 기사를 어떤 그래프 때문에. 근데 그 그래프 이제 우리 눈에 익었던 거죠. 제가 엑셀에다 맨날 보여드린 거니까. 자, 젊은 친구들 31세이고 싶은 엘리엇의 충정어린 걱정,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벼락비까지 되지 마시고 영끌에서 영털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무리하게 좀 덜 좋은 집에 살면 어때요? 나중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중에 진짜 영털되면, 벼락거지 되면은 좋은 집에 살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앞으로 30-40년 이상 경제활동하고 할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선배의 경험, 아니 동년배의 경험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또 오늘 댓글이 또 많아서 제가 댓글 캡처도 많이 했어요. 댓글을 가지고 또 제 그래프랑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점이 잘 안 맞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이거 안 보여드렸네. 아 참, 이거 벌써 다 나가셨나 보다. 감사합니다.